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 예절의 기본 1시간인데요. 우리가 실습을 나가거나 혹은 신입 직원으로서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거나 그 전에 인턴으로 나가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회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회에 본격적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내에서 교수님을 대할 때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외부 사람을 대할 때도 지키면 좋을 것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중에 인사, 악수, 명함수수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 편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면서 제가 진열정님의 신입직원의 하루 일과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과연 이분의 하루는 정말 완벽했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열정이다. 이번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땡땡에 출근하게 되었다. 회사에 도착하니 로비에 남자 한 분이 계셨으나 처음 보는 분이라 망설임 없이 모른 채 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벌써 대리님이 앉아 계시기에 안녕하십니까 말하면서 예의 바르게 먼저 악수를 청하니 매우 기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팀 회의 시간, 신입 직원으로서의 열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회의실에서 스크린이 정면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역시 나의 열정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대견했다. 미팅이 끝나고 화장실에 갔는데 인사팀 팀장님을 만났다. 당연히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하고 친근감을 표현했다. 나의 인사과장님도 참 인사성이 밝다고 생각하며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았다. 자리로 돌아오니 마침 내 자리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네, 누구세요? 라고 상냥한 목소리로 받았지만 모르는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잘 모르겠는데요 하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오후 4시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대회의실이 어디냐고 하시길래 나는 마침 다른 직원에게 받은 명함으로 방향을 제시하며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렸다. 드디어 퇴근 시간, 계단을 내려가는데 과장님께서 올라오고 계셨다. 난 오전에 뵙고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지하철로 달려갔다. 오늘은 정말 완벽하고 즐거운 하루였다. 어떠세요? 진열정님의 하루 일정은 정말 완벽하고 즐거운 하루였을까요? 한번 살펴보니까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도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업무를 잘하는 업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그런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왜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 지하철 에티켓, 세븐, 텐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에티켓이나 매너라는 단어를 우리 다니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 과연 이 단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퀴즈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안에 매너와 에티켓을 순서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첫 번째, 화장실에 갈 때 노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땡땡이라고 하고 그 노크를 하는 데 있어서 똑똑 하느냐 아니면 쾅쾅 두들기냐는 땡땡이라고 한다. 여러분 답이 뭘 것 같으세요? 순서대로 한번 넣어 보실래요? 에티켓이랑 매너라는 단어를 많이 자주 들었는데 막상 구분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에티켓과 매너 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한다 안 한다는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라는 기준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노크를 하는 데 있어서 똑똑 예쁘게 하느냐 쾅쾅 이렇게 두들기냐는 매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너는 좋다 나쁘다로 이야기합니다. 가령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인사를 한다 안 한다는 에티켓이 있다 없다로 표현을 하지만 그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너와 에티켓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하기는 하지만 과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좋게 하는지, 나쁘게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인사인데요.
우리가 인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안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봤더니 막상 상대방이 날 모를까봐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인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멀리 있거나 또는 나를 혹시 모르지는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 인사 시기를 놓치고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는 차라리 제때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인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목례, 보통례, 정중례가 있습니다. 물론 각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각각의 인사마다 상황별로 적절하게 해야 되는 행위들이긴 한데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15도, 30도, 45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각도가 가끔 목의 각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목의 숙임 정도. 근데 이 각도는 허리의 숙임 정도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목례는 고개만 까딱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숙여서 각도를 살짝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례는 일반적으로 복도에서, 좁은 복도에서 만나서 행해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서 좀 좁은 공간에서 상대방한테 인사를 해야 될 때 목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화장실 같은 경우, 아까 진열정님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큰 목소리로 인사를 나눴잖아요. 그런 거는 상대방이 오히려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서는 목례로 가볍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자주 만나 뵀던 분 같은 경우에는 목례를 인사를 하는데 아까 진열정님은 과장님을 봤다고 생각해서 까딱하고 지나갔잖아요. 고개만 까딱이 아니라 허리로 각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례인데요. 아마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에 상사분들이나 동기분들, 동료분들을 만났을 때는 보통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중례인데요. 큰 사과나 감사 표현을 할 때 많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고객과의 만남, 내방 고객, 클라이언트의 만남을 할 때는 정중례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정중례 같은 경우에는 감사나 사과의 인사이기 때문에 다른 인사보다는 더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인사를 나누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눈인사라는 것도 있긴 한데요. 눈인사는 보통 눈으로 하는 인사라고 생각하시는데 눈인사는 일반적으로 목례와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습관화된 게 우리는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어른분들한테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인사도 함께 허리를 숙여서 하게 되면 목례와 많이 쓰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를 할 때 매너가 좋다, 나쁘다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은 인사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약간 씁쓸하거나 불편한 인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인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우리 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도 하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는 조금 더 가벼운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녕하십니까는 좀 더 정중한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고객을 만날 때,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첫 인사를 드릴 때, 상사가 직급이 굉장히 높을 때 안녕하십니까가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인사도 세 가지 포인트를 지켜서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상대방의 눈을 보고 하는 인사입니다. 인사할 때 멀뚱멀뚱 아니면 다른 데를 보면서 인사하게 되면 저 사람이 과연 나한테 하는 인사인가? 라고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보고 제가 본인한테 인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게, 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별표 5개예요. 너무 중요해요. 밝은 표정과 함께 하는 건데 우리가 인사할 때 나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짜증났기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인사를 그냥 대충 하거나 또 상대방이 언짢을 만큼의 인사를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이런 말 있죠. 아니함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나의 기분은 조금 접어두고 상대방이 받았을 때 기분 좋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 팁을 드리자면 표정을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 표정을 유지하셔서 하시면 대부분은
미소를 띤 느낌이라고 해서 기분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표정과 같이 함께 하는 건데 목소리입니다. 상쾌한 목소리로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목소리는 표정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데요. 실제로 우리의 음성은 표정과 연관성이 깊어서 우리의 근육이나 성대가 표정에 따라서 음성의 변화가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찡그리고 화난 표정을 짓으면 음성도 똑같이 그렇게 연출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밝은 표정만 짓는다면 자동으로 상쾌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저랑 같이 한번 인사를 가볍게 나눠볼까요? 네,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되나요? 어색하시겠지만 모든 건 실습이 중요한 거니까요. 인사 연습을 저와 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을 멈추고도 한번 두세 번씩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또 인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글로벌한 매너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앵글로색슨계 민족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눈 인사법으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사 뭐가 있을까요? 눈치를 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바로 악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악수를 할 기회가 많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악수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윗분들을 만나게 되면 악수를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악수를 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과 이걸 배우지 않은 사람은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악수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 건데요. OX 문제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한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네, 두 번째는 오른손으로 악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왼손으로 하면 안 될까요? 네, 세 번째는 반갑다는 의미로 악수한 손을 계속 흔든다. 왜 우리 OMR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계속 반드시 막 이런 거 들어가면 왠지 아닐 것 같잖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OX 문제는 바로 XO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고 여성이 악수를 청합니다. 이건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손으로 악수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네, 악수는 오른손으로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악수를 왼손으로 하는 곳은 없는데요. 이 양손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과거 고대로 돌아가서 오른손은 밥을 먹을 때 쓰는, 생활할 때 쓰는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손은 우리가 화장실 가서 사용하는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수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해칠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만났을 때 악수를 가장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반갑다는 의미로 악수한 손을 계속 흔든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왠지 계속은 아닐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면 꽉 잡고 그냥 있지는 않고 계속 흔들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흔들면 반동으로 2번 반이 되어요.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전처럼 펼쳐보세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동으로 한 번, 두 번 하면 2번 반이 됩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악수는 이렇게 합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악수는 순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악수를 청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악수를 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악수를 청할 일이 많을까요? 악수를 받을 일이 많을까요? 그죠? 우리는 악수가 윗사람이 청하시면, 악수를 윗사람이 청하시면 받을 일이 더 많죠? 그리고 연장자가 연소자한테 악수를 청하게 되고요. 여성이 남성한테, 이거는 글로벌 매너여서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배가 후배한테 악수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악수는 자연스럽게 순서가 있는데요.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현장에서 강의할 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선생님, 지위가 높은 사람이랑 여성이 만나면 누가 악수를 먼저 청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매너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서 지키지 않으면
혼나는 건 아니에요. 네,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이 언짢거나 내가 언짢은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 경험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위가 높은 사람과 만났을 때, 저는 여성이니까 제 여성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만났을 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만나 뵙는 분들이 지점장님, 본부장님, 사장님, 대표이사님, 회장님, 또는 교수님, 학부장님 이렇게 높은 분들과 대부분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그럴 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면 저랑 나이 차이는 한 15살에서 20살 정도 난다? 라는 느낌. 굳이 직급으로 따지자면 주임 대리가 차장, 부장급 이상, 상무급 이상과 만났을 때 악수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럴 때도 이 윗분들은 저한테 악수를 어떻게 청하냐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청해요. 제가 김태희 강사님한테 악수를 한번 청해도 될까요? 이런 말을 혼자 하세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하면은 손을 살짝 바지에 닦으세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악수를 이렇게 청하십니다. 그냥 여자분의 손을 지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덥석 잡지는 않으세요. 이분들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매너를 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김태희 강사님 악수를 청해도 될까요? 라고 멘트를 하시면서 예의를 지키시면서 손을 닦으시면서 악수를 청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랬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악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지켜야 될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오른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오른손에 깁스를 했어요. 그런데 상사분이 오시면서 저한테 악수를 청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깁스한 오른손을 보고도 악수를 청한 그분이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너는요, 직급이 올라가고 경험이 많을수록 꼭 지켜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직급이 높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틀려도 그 앞에서 누군가는 수정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신입직원을 맡고 있을 때 내지는 인턴을 나가기 전에 실습을 나가기 전에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분들이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실제로 악수랑 명암수술을 교육을 받고 나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악수한 손을 흔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흔드는 건 한 리듬감으로 2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사분이 악수를 할 때 그냥 무뚝뚝하게 가만히 계시거나 계속 흔드시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센스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고 악수한다. 맞습니다. 별표 5개라고 할게요. 여러분, 저랑 악수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손 한번 내밀어 보실래요? 내밀어 보세요. 내밀어 봤을 때 어디를 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이 손으로 가요. 이렇게 눈이 손으로 가요. 이게 우리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악수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악수하는 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색하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눈, 손, 눈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하고 눈, 손, 눈 이렇게 순서로 보시면 조금 덜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악수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오래 잡은 채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손을 오래 잡은 채로 말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상대방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반가울 때 그럴 땐 진짜 악수한 손을 잡고 계속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은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악수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손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되게 여기 보시면 유명하신 분이죠? 네, 글로벌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악수 방법이 이슈화되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전 세계 뉴스에 나왔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왠가 했더니 물론 악수는 글로벌 매너이긴 하고 개방적이긴 합니다만 세계적으로도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악수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다. 매너가 없다. 매너가 좋지 않다. 라고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악수할 때 오른손으로 악수한다면 왼손은 오른손을 받쳐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방적인 나라에서도 저렇게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하는 것은 되게 매너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특수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해를 돕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앉아서 악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악수는 반드시 서서 합니다. 악수는 반드시 서서 해요. 앉아서 하는 경우는 없나요? 네, 특수한 경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악수를 할 때는 반드시 서서 합니다. 가령 내가 앉은 상태로, 상대방이 앉은 상태로 하더라도 악수를 할 때만큼은 반드시 서서 하게 되고요. 가령 진짜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엉거주춤 자세 아시죠? 일명 기마 자세, 스쿼트 자세처럼 이게 엉덩이랑 의자랑 사이가 조금 공간이 있는 정도, 그렇게 엉거주춤 자세로라도 서는 신호를 하면서 악수를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예요. 저는 정말 1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단 한 번도 악수를 앉아서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면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악수를 할 때 행위인데요. 악수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손을 잡고 악수하시는데 손가락 끝만 닿게끔 악수하는 거는 되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해서 죽은 물고기의 악수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악수를 할 때는 손을 이렇게 펼쳤을 때 상대방의 손과 내 손이 정확하게 깊이 포개지게끔 하는 게 기본적인 악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끝에만 할 경우에는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과거에 한 5년, 7, 8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팬 서비스 중에 하나로 연예인분들이 이 자신을 좋아하는 팬들과 악수를 할 때, 팬미팅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으면 팬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을 치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악수다라고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악수에는 안 들어가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팬 서비스 차원에서 연예인분들이 팬들한테 주는 서비스이긴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거는 악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눈을 보고 악수하고 있죠? 이게 가장 바른 악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요때 상황인데요. 요때는 2015년도였는데 악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뉴스에 나왔던 경우가 있었는데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전 세계적으로 큰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볼라라는 전염병이 돌았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요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하는 직무의 특성상 우리가 사전에 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악수는 사절하고 이렇게 행위를 하겠습니다 하고 협의가 된 상태로 이렇게 방문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눈을 보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악수하면 유명하신 분이죠. 연일 악수를 할 때마다 이슈화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아는 분일 텐데요. 이분의 악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손을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거. 그래서 대부분 불쾌한 감정, 언짢은 감정을 표출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악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악수 사진만 해도 진짜 한 500장, 1000장이 넘을 정도로 이슈화 됐던 사건이긴 하고요. 두 번째는 악수한 손을 되게 꽉 잡아서, 악력이 꽉 잡아서 실제로 프랑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손에 악력이 남았을 만큼, 자욱이 남았을 만큼 꽉 쥐어서 되게 그 사진 또한 이슈화 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수는 정말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긴 합니다만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될 만큼 중요한 기본 매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수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친구분들과 만났을 때 좀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허리를 숙여서 하는 인사, 두 번째는 악수로 하는 인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인사법이 아닌가 합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루이 14세 때 생겼다고 전해지고요. 옛날 중국에서는 대나무를 깎아서 사용했다고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의 모서리를 꺾어두기도 했답니다. 뭘까요? 처음 만났을 때 나눠 가지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명함이에요. 맞아요. 명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악수만큼이나 명함을 주고받았던 경험이 거의 드물죠? 아마 한 번도 안 주고받았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배워야 할 때예요. 네. 인턴이든 실습이든 본격적으로 신입직원이 되기 위해서 사회로 나가든 간에 기본적으로 명함 수수는 배워둬야 되는, 배우면 좋은 예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함 수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OX 문제입니다. 명함은 선자세로 교환한다. 선자세로 교환한다 맞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악수는 선체로 해요? 앉아서 해도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OX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건넨다?
악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청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과연 그럴까요? 세 번째는 한자일 경우에 구자리에 물어봐도 될까요? 네, 답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OXO입니다. 맞추신 분 있으시죠? 네, 힌트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자, 명함은 선자세로 교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악수랑 똑같아요. 악수도 서서 하잖아요. 명함도 반드시 선자세로 교환합니다. 전 지금까지 명함 수술을 단 한 번도 앉아서 한 적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엉거주춤이라도 서서 하는 것이 기본 예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건넨다. X죠? 선생님, 악수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 명함은 아닌가요? 네, 명함은 반대입니다. 명함은 반대로 건넨다, 인사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자일 경우에 그 자리 물어보셔도 돼요. 때로는 저는 그런 명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명함이 앞뒤가 있잖아요. 앞뒤가 있는데 앞면에는 한자, 뒷면에는 영어. 한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틀리게 불러드린 것보다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영문 표기도. 그래서 틀리게 불러드리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혹시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라고 양해 멘트를 구하고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불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실수하는 것만큼 큰 실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실례지만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시면 대부분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돼요. 죄송한데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적어도 될까요?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실례입니다. 보통 명함은 본인의 얼굴, 상대방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에 낙서를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로 앞에서는 적지 마시고요. 사무실에 돌아와서 또는 가정에 돌아와서 본인만의 개인 공간에서 포스트잇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간략하게 메모를 하신 다음에 그 명함에다 붙여 놓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물어봐도 되지만 단 적는 것은 신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명함은 어디에 보관한다? 어디에 보관할까요? 그렇죠. 명함 지갑에 보관한다. 네, 명함은 서열이 어떤 사람이 건넨다? 어떤 사람이요? 앞에서 얘기했죠. 낮은 사람이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악수는 반대죠. 높은 사람이 인사를 정하는 겁니다. 명함은 어디를 받아보면 건넬까요? 여러분 악수할 때 어디 봤어요? 그쵸? 눈 봤어요. 눈을 보면 됩니다. 받은 명함은 언제 읽어볼까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볼까요? 아니에요. 받은 즉시 읽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명함 지갑 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데요. 보이시나요? 네, 저 이거 13년째 쓰고 있는 제 명함이에요. 실제 제 명함인데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하시는 걸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이거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어요. 비싸지 않은 명함이에요. 브랜드도 없는 비싸지 않은 명함인데도 되게 오랫동안 잘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10년 쓰지 않을까요? 보시면은 명함 지갑을 구입을 하실 때 저는 포켓이 2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2개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실제로 전 쓰고 있는 거여서 제 명함도 있고 받은 명함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 지갑 구입하실 때 가격대를 떠나서 브랜드를 떠나서요. 포켓이 2개로 나눠져 있으면 편해요. 왜일까요? 맞아요. 하나는 내 명함을 넣고요. 하나는 받은 명함을 넣는 거예요. 왜인가 봤더니 저도 실제로 명함 수술을 해보면 자기 명함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명함인데 실수로 저한테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하면서 다시 본인 명함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또 큰 결례가 되니까 이왕이면 구분해 놔서 헷갈리지 않게끔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브랜드나 가격을 떠나서 이렇게 포켓이 구분된 거를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게 가장 사용하시기 편해요. 네, 저는 한 장 꺼내 놓을게요. 실습을 위해서. 그리고 명함은 서열이 낮은 사람이 건네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잠깐 살펴볼게요. 포인트 살펴볼게요. 명함 수술을 하실 때는 평소 만나는 사람의 3배 이상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하루에 10명 정도 만난다 그러면 30개, 한 3명 정도 만난다 그러면 9장 정도를 이렇게 3배수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만약에 정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졌다면 아무래도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명함 지갑 외에도 실제로 명함이 통에다가 명함을 좀 많이 넣어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결례는 죄송해요. 명함이 없어요. 이거예요. 상대방 명함 받았는데 저는 명함이 없어서 드릴 게 없었어요 라는 것만큼 이거는 가장 큰 결례가 없어요. 눈을 보고 하든 누구 순서대로 하든 이거보다 가장 큰 결례는 죄송해요. 저 명함을 못 갖고 왔어요 라는 멘트예요. 그래서 명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줄 수 있는 명함을 갖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안내해드린 것처럼 받은 명함과 줄 명함을 구분하시는 것이 좋고요. 명함 지갑은 하의가 아니라 상의에 보통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하의에 보관하면 제가 명함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얼굴, 나의 얼굴과도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의에 뒷포켓에 넣어 놓으면 그 사람 얼굴, 내 얼굴을 엉덩이로 깔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상의 포켓이나 가령 그냥 명함 지갑만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가방에 넣어서 필요할 때 명함 지갑만 꺼내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어디 방문할 때 명함 지갑을 미리 이 노트북 가방이나 가방 안에서 꺼내놔요.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보통 준비를 합니다. 저처럼 수술을 많이 하시는, 명함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대체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저는 거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명함 수술 사진으로 알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일어나서 합니다. 네,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준비한 건데요. 일어나서 하는 거지 저렇게 앉아서 하는 거는 큰 결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일어나서 정중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명함 수술할 때는 별표 5개 어디를 보며? 맞아요. 눈을 보며. 악수도 어디를 보며? 눈을 보며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색하다면 눈, 명함, 눈, 눈, 손, 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셔도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눈을 보고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명함 수술을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명함이 아마 없으실 건데요. 요즘에는 물론 대학생들도 명함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전 실제로 대학생분들한테도 명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명함이 없으시면 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용카드 같은 거나 학생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준비하셔서 저랑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비디오 멈춤을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 영상 멈춤 해놓으시고 좀 명함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좀 찾아오세요. 찾아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명함을 받은 것도 괜찮아요. 실습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명함을 보여드릴 건데요. 뒤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영문으로도 많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앞에는 한글로 표현된 것도 많습니다. 우리 명함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내가 명함을 봤을 때 왼쪽에는 보통 그 명함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왼쪽에는 보통 본인의 이름, 그리고 오른쪽에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수시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잡으실 때 가운데를 이렇게 잡으시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잡으시고 가운데를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잡으시면 내 이름도 보이고 회사 이름도 보여요. 그럼 왼손은 어떻게 하죠? 내 손을 받치면 돼요. 그리고 인사 멘트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어색하시다면 눈, 명함, 눈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같이 실습해보아요. 자,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네, 내지는 안녕하십니까? 김태희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다가 보면 우리 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체가 숙여지죠? 우리가 고개를, 허리를 숙여서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다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할 때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이는 거. 이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명함 수술을 할 때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표정 스마일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김태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땡땡땡입니다. 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해보아요. 안녕하십니까? 김태희입니다. 네. 실습이 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는 실습이 정말 중요해서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인사든, 악수든, 명함 수수든 꼭 다시 한 번씩은 꼭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악수나 명함 수수는 저는 최소한 5번 이상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몸에 체득화가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악수, 명함수수, 인사 이렇게 3가지 인사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2편에서는 더 다양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2편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